최고의 투기자 제시 로리스턴 리버모어. 1877년 매사추세츠의 작은 시골 마을 액턴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이름은 제시 로리스턴 리버모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그는 매일 논밭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그를 때리며 소리쳤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거다. 농사나 지어라. 하지만 소년의 마음은 이미 멀리 날아가 있었다. 숫자, 패턴, 변화. 그는 학교에서 숫자를 사랑했다. 책을 읽으며 세상의 움직임을 꿈꿨다. 14세가 되던 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단돈 $5를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보스턴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보스턴에 도착한 그는 브로커리지 사무실에서 차크보이로 일자리를 얻었다. 벽에 주식 가격을 분필로 적는 단순한 일. 하지만 그는 그 가격들의 춤을 보았다. 오름과 내림, 탐욕의 파도와 공포의 소용돌이. 이건 게임이야.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있어. 15세에 그는 버커샤프이라는 도박장 같은 곳에 발을 들였다. 작은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곳. 실제 거래가 아닌 그냥 베팅. 첫 거래 그는 패턴을 읽고 작은 주식을 샀다. 가격이 올랐다. 이겼다. 다음 날 또 이겼다. 그리고 또. 버커샤프 주인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이 꼬마가 우리를 파산시킬 거야. 결국 그는 모든 버커샤프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이미 수천 달러가 들어있었다. 월스트리트로 간다. 진짜 전쟁터로. 1900년대 초 뉴욕 월스트리트. 그는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이였다. 더 보이 플런저라는 별명이 붙었다. 플런저, 즉 뛰어드는 자. 그는 과감하게 시장에 뛰어들었다. 1901년 그의 첫 큰 실수. 노던 퍼시픽 주식. 모두가 사재기하던 그 주식을 그는 샀다. 가격이 치솟았지만 갑자기 폭락. 공황이 왔다. 그는 모든 돈을 잃었다. 어떻게? 내가 왜 틀렸지? 밤새워 울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빌린 돈으로 재기. 작은 거래로 회복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직전 그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했다. 빌려서 팔아버린 거다. 왜? 그의 직감. 시장에 거품이 있어. 뭔가 터질 거야. 4월 18일 지진 소식이 뉴욕에 도착했다. 도시가 불타고 철도가 무너졌다. 시장 전체가 패닉. 유니언 퍼시픽 주가는 폭락했다. 그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며 하루 만에 25만 달러를 벌었다. 현재 가치로 900만 달러 정도다.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이다. 월스트리트는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웠다. 돈이 다가 아니야. 더 큰 게 필요해. 1907년 미국 경제가 흔들리던 해 은행들이 파산 소문을 내고 주식 시장이 요동쳤다. 그는 다시 직감을 따랐다. 이건 대공황의 시작이야. 그는 시장 전체를 상대로 공매도에 나섰다. 강철, 철도 모든 주식을 빌려 팔아치웠다. 10월 21일 니커바커 트러스트가 파산. 패닉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고 주가는 끝없이 떨어졌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서 가격을 지켜봤다. 더 떨어져라. 더. 10월 24일 JP 모건이 개입해 시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혼자 속삭였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그 공황 속에서 그는 300만 달러를 벌었다. 지금 가치로 1억 300만 달러였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그를 불렀다. 내가 시장을 무너뜨렸어. 하지만 그는 웃었다. 나는 그냥 시장을 읽었을 뿐이야. 승리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1908년 밀 투기를 시작한다. 유명한 투기꾼 퍼시 토마스가 그를 설득했다. 밀 가격이 폭등할 거야. 함께하자. 그는 모든 돈을 밀 선물에 쏟아부었다. 레버리지로 10배 이상 걸었다. 처음엔 올랐다. 이게 바로 천국이야. 하지만 갑자기 반전되었다. 정부의 개입과 날씨 변화로 밀 가격이 폭락했다. 그는 하루 만에 100만 달러를 잃었다.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토마스, 내가 날 속였어. 그는 분노하며 외쳤다. 하지만 진짜 적은 자신이었다. 왜 남의 말을 들었지? 내 직감을 버렸어. 그는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 하지만 이 패배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1910년대 그는 재기한다. 작은 거래로 시작해 행운을 쌓았다. 1915년 면화 투기를 시작한다. 그의 인생 최악의 베팅. 면화 가격이 오를 거야. 전쟁으로 수요가 폭발할 테니까. 그는 모든 자산을 면화에 걸었다. 수백만 달러 규모.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가격이 하락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더 사들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루아침에 200만 달러 빚을 지고 파산 신청한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나는 끝났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는 거울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그는 세 번째로 일어섰다. 빚을 갚고 다시 시장으로. 1920년대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대. 그는 이제 더 그레이트 베어 오브 월 스트리트로 불렸다. 이번엔 불마켓에서 롱 포지션, 자동차 라디오 주식을 사들였다. 가격이 치솟았다. 수백만 달러 수익.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항상 그림자가 있었다. 이 광기는 언제 끝날까? 1929년 그 유명한 대공황 직전 모두가 미쳐 날뛰었다. 주식 가격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빚으로 주식을 샀다. 그는 조용히 준비했다. 이건 거품이야. 터질 거야. 봄부터 공매도 포지션을 쌓아갔다. 은밀하게 수억 달러 규모였다. 9월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 그는 더 베팅했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주가가 11% 폭락. 패닉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제시, 내가 시장을 죽이고 있어.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12% 더 떨어졌다. 월스트리트는 지옥이었다. 사람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는 그 혼란 속에서 1억 달러를 벌었다. 개인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 개인의 수익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이었다. 그는 왕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를 탓했다. 내가 붕괴를 일으켰어. 조사까지 받았지만 무죄였다. 정점은 추락의 시작이었다. 1930년대 그는 성공과 파산을 반복했다. 왜 항상 이렇게 되지? 그의 규칙 시장에 맞서지 마라. 추세를 따라라. 하지만 그는 지키지 못했다. 사생활도 비극이었다. 3번의 결혼. 첫 아내 네티와의 결혼은 젊음의 실수. 두 번째 아내 도로시와는 화려한 생활. 맨해튼 펜트하우스, 요트, 파티.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그의 부재로 파국. 아들 제시 주니어는 아버지의 그림자에 짓눌렸다. 아빠, 왜 항상 시장만 봐? 나 좀 봐. 아들은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세 번째 아내 해리엇과도 마찬가지. 외로움 속에서 그는 점점 무너졌다. 1940년 그의 마지막 거래. 작은 주식 베팅에서 또 손실. 11월 28일 뉴욕의 쉐리 네더랜드 호텔. 그는 휴대폰 보관소에 들어가 권총을 꺼냈다. 종이에 썼다. 나의 인생은 실패였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방아쇠를 당겼다. 63세. 세계 최고의 투기꾼의 끝.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다. 책 주식대가의 회상에서 그는 레리 리빙스턴으로 등장. 그의 규칙 희망에 매달리지 마라.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장은 항상 옳다. 그의 삶은 경고다. 승리의 환희와 패배의 절망 사이에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오늘도 트레이더들은 그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제시처럼 되지 마라. 하지만 제시처럼 읽어라.